집안 체면을 봐서라도 강남 아파트는 정우한테 양보해라. 어차피 민호 연봉이 3억인데 그깟 아파트 하나 다시 사주면 될 거 아니냐. 여기서 토씨 하나라도 달 생각이면 내일 당장 우리 집에서 짐 싸서 나가. 탐욕으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말없이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셔 입가에 번지려는 조소를 억눌렀다. 시어머니는 아마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연봉 3억을 받는 본부장 아들이 방금 전 횡령 혐의로 이사회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불과 5분 전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마저 전면 정지되었다는 것을. 네, 어머님, 나는 활짝 웃으며 이혼 합의서를 그녀의 눈앞으로 밀어넣었다. 그럼 이혼하죠. 아, 그 전에 어머님의 그 귀한 아드님 변호사 선임할 비용부터 넉넉히 준비해 두셔야 할 거예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와 함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삐, 그 4번의 날카로운 도어록 버튼음이 울리고 곧이어 철컥하며 잠금 장치가 풀리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다. 현관의 무거운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벽에 붙은 도어 스토퍼를 강하게 때렸고 쾅 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복도에 매캐한 먼지 냄새를 품은 찬바람이 순식간에 거실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주말 아침 7시. 아직도 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여태 자빠져 자. 시어머니 최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가 그녀의 발소리보다 먼저 안방으로 벼락같이 꽂혔다. 그녀는 노크조차 하지 않고 다짜고짜 안방 문고리를 비틀어 열어젖혔다. 나는 이불을 걷어냈다. 보일러를 틀지 않은 차가운 마루 위로 맨발이 닿자 발목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기어올랐다. 슬리퍼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을 나섰다. 주방에서는 비닐봉지가 거칠게 부딪히는 바스락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양문형 냉장고 문을 왈칵 열어젖힌 채 그 안에 있던 반찬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로 쾅쾅 내리찍듯 올려놓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이건 또 뭐고? 그녀는 투명한 반찬통 몇 개를 삿대질하며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미간은 깊게 패였고 팔자주름은 칼로 그어놓은 듯 선명했다. 너는 따뜻한 국물 하나 안 끓여놨니? 민호가 어젯밤에 술을 그렇게 떡이 되도록 마시고 들어왔는데 명색이 아내라는 년이 북어 해장국 한 그릇을 안 끓여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머님, 민호 씨 어제 들어온다는 말 없었어요. 나는 아일랜드 식탁 맞은편에 서서 그녀가 끄트머리로 밀쳐내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운 반찬통을 가만히 응시했다.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집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가스레인지 위에 따뜻한 국은 항상 대령해 놨어야지. 시어머니는 언성을 팍 높이며 식탁을 손가락으로 탁탁 내리쳤다. 너는 남편 내조하는 게 그렇게 우스워? 남편 모시는 기본도 못하면서 친정에서는 도대체 널 어떻게 가르친 거니? 나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보면서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정숙이 앞으로 다가가 찬물을 한 컵 받아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위장이 찌릿하게 수축했다. 당장 앞치마 두르고 국부터 끓여. 민호는 방에서 머리 아프다고 끙끙대는데 너는 지금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니 시어머니는 내 손에 들린 유리컵을 획 낚아채더니 싱크대 안으로 쾅 소리가 나게 처박았다. 불투명한 유리컵 밑동이 스테인리스 수전에 부딪히며 깡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3시간 후 가족 모임. 고깃집 루마는 직사각형의 좌식 테이블 여러 개가 길게 붙어 있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다. 불판 아래 숯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며 뿜어내는 열기 탓에 뺨이 화끈거렸다. 나는 테이블 맨 끝 모서리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 손에는 긴 고기 가위를 다른 한 손에는 집게를 들고 있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고 배어나온 기름이 불판의 결을 따라 흘러내려 아래쪽 기름바지로 뚝뚝 떨어졌다. 아이고, 우리 민호 이제 완전 출세했네. 맞은편에 앉은 고모님이 눈을 반달처럼 휘어접으며 손에 든 소주잔을 번쩍 들어 올렸다. 상석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시어머니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턱을 살짝 치켜든 채였다. 그녀는 자기 몫에 잔을 들어 올리고는 마시지는 않고 그저 손목을 까딱거리며 술을 찰랑거렸다. 출세는 무슨,
그저 본부장 타이틀 하나 단 것뿐인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옆방까지 쩌렁쩌렁 울릴 만큼 컸다. 그래봤자 연봉 3억이야. 3억 뭐, 재벌들에 비하면 콧방귀 낄 돈이지만 그래도 그 IT 회사에서는 우리 민호가 최연소 임원이잖니. 3억. 어머나 세상에, 새언니는 정말 복도 많으시네. 민호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하더니 네 그럴 줄 알았어. 친척들의 아부 섞인 칭찬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남편 박민호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다림질이 잘 된 셔츠의 윗단추를 살짝 푼 채였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기대어 앉아 입가에 득의양양한 미소를 띠고 쏟아지는 건배 제의를 여유롭게 받아내고 있었다. 나는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들어 먹기 좋은 크기로 싹둑 자른 뒤 타지 않도록 불판 가장자리로 밀어냈다. 그 순간 탁 튀어오른 기름이 내 손등에 떨어져 붉은 자국을 남겼다. 나는 옆에 놓인 상추잎을 집어들어 화끈거리는 손등을 덮어 슬쩍 닦아냈다. 지수야, 고기만 굽지 말고 고모부 잔 좀 채워드려라. 이 시어머니가 돌연 고개를 돌려 나를 향해 지시를 내렸다. 나는 가위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놓인 초록색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고모부 곁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병을 쥐고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공손히 받친 뒤 고개를 살짝 돌리고 그의 빈잔에 술을 따랐다. 우리 조카 며느리도 복이 터졌지. 민호처럼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으니 말이야. 고모부는 소주잔을 단숨에 털어넣고는 캬 소리를 내며 입맛을 다셨다. 나는 다시 구석자리로 물러나 불판 위에 고기를 뒤집었다. 회식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식사가 나왔다. 숯불이 빠지면서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답답한 열기도 한풀 꺾였다.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친척들은 그녀가 중대한 발언을 할 것임을 눈치채고 일제히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지수야, 시어머니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네, 어머님, 나는 하던 행동을 멈췄다. 정우가 곧 결혼을 안 하니? 사돈댁에서도 신혼집부터 확실히 정하자고 재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좀 비싸야지. 정우가 아직 어려서 모아둔 돈도 넉넉지 않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씩 훑어본 뒤 다시 내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내가 결혼 전에 강남에 사둔 그 아파트, 일단 정우 신혼집으로 내놔라. 루마는 순식간에 환풍기가 우웅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다. 민호 옆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던 시동생 박정우가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들어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다. 나는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지만 즉각 대답하지는 않았다. 맏며느리가 엄마나 다름없잖니. 시어머니는 상체를 내 쪽으로 살짝 기울이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민호가 이제 1년에 3억씩 벌어오는데 너희는 나중에 더 넓고 좋은 고급 빌라로 이사하면 그만이다. 그 아파트 어차피 새 놔서 비어있는 거 이참에 아예 정우 앞으로 명예 변경해줘라. 다 한 식구인데 내 거 따질 게 뭐 있니? 내 말이 틀리냐? 그것은 상이나 부탁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나는 접시 가장자리에 붉은 양념이 말라붙어 있는 남은 반찬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머님, 그 집 아직 세입자 전세 기간이 안 끝났어요. 위약금은 민호더러 내라고 하면 될 일 아니냐. 시어머니는 손을 휘휘 저으며 신경질적으로 내 말을 잘라먹었다. 그렇게 정한 줄 알아라. 다음 주에 서류 싹 다 준비해서 정우 데리고 구청 가서 당장 명예 이전해줘. 지하 주차장. 차 문이 쾅 하고 거칠게 닫혔다. 민호는 시동을 켜고 양손을 스티어링 휠에 얹은 채 조수석에 앉은 나를 획 노려보았다. 너 아까 밥상머리에서 태도가 그게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나왔다.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과속 방지턱을 응시했다. 내 태도가 어때서? 엄마가 좋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말대꾸하면서 빼? 너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안하셨을지 생각 안 해. 그는 가속 페달을 거칠게 밟았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복잡한 밤거리의 차로로 난폭하게 끼어들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차창 안으로 휙휙 스쳐 지나가며
그의 옆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대출 하나 없이 온전히 내 돈 다 주고 산 내 집이야.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민호는 헛웃음을 치며 손가락으로 운전대를 신경질적으로 톡톡 두드렸다. 내가 1년에 3억을 벌어. 3억을. 근데 넌 그깟 아파트 하나 내놓는 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도 다 정우 챙기자고 하신 말씀이잖아. 정우 결혼 못하면 집안 어른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맏며느리라는 사람이 그 정도 눈치도 없어? 당신이 3억 버는 거랑 내 집을 도련님한테 공짜로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도대체 뭘 그렇게 따져? 내 돈이 이 집안 돈 아니야? 앞으로 내가 벌 돈이면 그런 아파트 10채는 더 사고도 남아. 지금 당장 집안 돕자고 아파트 하나 내놓으라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이게 말이 돼. 그는 앞차를 향해 경적을 빵 하고 신경질적으로 울려댔다. 차 안에는 그가 마신 술 냄새와 값비싼 남성용 향수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떠돌았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생각해볼게. 생각은 무슨.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명예 이전 서류 넘겨. 엄마 2번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그는 한치의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하게 대화를 끊어버렸다. 깊은 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안방에서는 민호의 무거운 코골이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의 조명은 모두 꺼진 채 오직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화면에 띄워진 회사 조직도를 바라보며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업계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진 IT 기술 기업이었다. 민호는 오직 자신의 뛰어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만으로 5년 만에 본부장 자리까지 꿰차고 3억이라는 연봉을 쟁취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받으며 집에서 노는 무능한 아내를 자신이 먹여 살리고 있다고 착각했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숨겨진 로그인 페이지를 열었다. 16자리에 달하는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지문 인식과 스마트폰 일회용 인증번호까지 차례로 통과했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화면 상단에 굵은 글씨가 떠올랐다. 비공개 대주주 전용 내부 감사 시스템. 내 친정은 이 회사의 최대 지분을 가진 실소유주였다. 그리고 나는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권을 틀어준 벤처 투자 파트너였다. 3년 전 민호가 아직 말단 프로젝트 매니저로 구르고 있을 때 이사회 임원들의 거센 반대를 짓누르고 그를 파격적으로 승진시킨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가 주도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칭송받는 프로젝트들 역시 내가 뒤에서 인맥과 자본을 총동원해 길을 닦아주고 심지어 치명적인 실수들까지 암암리에 수습해준 결과물이었다. 그가 연봉 3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내가 그의 연봉계약서 최종 결제란에 사인을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화면에 뜬 박민호라는 세 글자를 가만히 노려보다가 트랙패드 위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렸다. 재무감사 모듈을 클릭하고 그의 이름을 검색하여 지난 2년간 그가 행사한 모든 재무결제 내역과 회사 권한 내의 자금 흐름을 모조리 호출했다. 로딩바가 화면을 빠르게 가로질렀다. 100%. 숨이 막힐 만큼 빽빽한 데이터 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스크롤을 내리며 항목들을 한 줄 한 줄 뜯어보았다. 초반에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자잘한 경비 부정 청구들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스크롤이 내려갈수록 횡령 액수의 단위가 달라졌다. 나는 프로젝트 선급금 명목으로 결제된 거액의 자금 하나를 클릭해 수취 계좌에 꼬리를 물고 추적을 시작했다. 자금은 페이퍼 컴퍼니 2곳의 계좌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된 후 최종적으로 한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그 개인 계좌의 예금주 이름은 박정우. 조금 더 깊이 파고들자 그 돈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 전액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민호는 회사 공금을 횡령해 백수처럼 허랑방탕하게 사는 자기 동생의 도박 빚을 메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경추가 뻣뻣하게 굳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손을 뻗어 뒷목을 꾹꾹 주무른 뒤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 유출건이 남아 있었다.
이번에는 법인 명의로 끌어다 쓴 신용보증 대출이었다. 자금의 종착지, 청담동 최고급 아파트의 전세금 계좌. 나는 그 아파트의 주소를 복사해 내부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했다. 임차인, 이아름. 전세금뿐만이 아니었다. 매달 고정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생활비가 이 여자의 계좌로 꼬박꼬박 꽂히고 있었다. 심지어 그 고급 아파트의 살인적인 월 관리비마저 민호의 신용카드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이 내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고 안구는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뻑뻑하게 타들어갔다. 나는 이아름이라는 세 글자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책상 한편에 놓인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었다. 지독하게 떫고 쓴맛이 혀뿌리를 타고 번져나갔다. 찻잔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도자기 밑바닥이 책상 유리에 부딪히며 달그락 하는 아주 작고 건조한 소리를 냈다. 일요일 오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거실 테이블 위의 잡지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현관에서 다시 한번 띠띠띠릭하는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시동생 정우,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 여자를 대동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정우의 예비 신부였다. 아이고, 확실히 강남이라 입지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인테리어가 영 칙칙하고 촌스럽네.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에 깔린 최고급 러그 위를 쿵쿵 밟고 들어왔다. 정우는 손에 줄자를 든 채 거실 통유리창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차르륵 소리를 내며 줄자를 길게 뽑아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엄마, 여기 거실 벽면이면 100인치 TV 걸어도 끄떡없겠어. 저 우중충한 소파부터 당장 갖다 버려라. 색깔이 저게 뭐니? 신혼집에 칙칙하게 시릭. 시어머니는 내가 반년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해온 최고급 가죽 소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예비 신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진아, 내일 당장 정우랑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싸고 화사한 소파로 하나 골라놔라. 결제는 내 아주버님더러 하라고 할 테니까. 예비 신부는 호호 웃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고 매의 눈으로 거실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다. 그러다 오픈형 주방 쪽으로 다가가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상판을 손으로 스윽 쓸어내렸다. 어머님, 이 냉장고도 싹 바꾸는 게 낫겠어요. 보니까 최신형도 아니네요. 나는 손에 잡지를 든 채 소파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지수야, 너는 넋 놓고 서서 뭐 하니? 위서른이랑 손님들 오신 거 안 보여? 당장 주방 가서 과일 좀 깎아와라. 시어머니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마치 파출부를 부리듯 내게 윽박질렀다. 나는 내 집 안방에 쳐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며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리고 있는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머님, 저 이 집 드린다고 한 적 없는데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텅 빈 거실 안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탁, 정우의 손에서 길게 뽑혀있던 줄자가 매섭게 감겨 들어가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찢었다. 시어머니가 획 돌아서며 눈을 부릅뜨고 나를 노려보았다. 너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민호가 아직 말 안 했어? 이 집 정우 주기로 이미 끝난 얘기야.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반기라도 들겠다는 거냐? 형수님, 거참 너무하시네. 정우가 줄자를 소파 위로 툭 던지며 껄렁껄렁하게 다가왔다. 우리 형이 1년에 돈을 그렇게 긁어 모으는데 이깟 낡은 아파트 하나 저한테 넘겨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러십니까? 제가 결혼 못하고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길 바라세요? 나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한 정우의 얼굴을 마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잡지를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네, 그러세요. 나는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려 미소 지었다. 어디 꼼꼼하게 잘 재보세요. 치수 틀리지 않게.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다. 이제야 주제 파악은 하는구먼. 엉뚱한 소리 말고 빨리 과일이나 깎아와. 나는 주방으로 향하는 대신 뒤를 돌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방문을 굳게 닫았다.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윤 대표님, 이 수화기 너머로 주거래 은행 기업금융본부장의 깍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지점장님, 윤지수입니다. 나는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며 억양 없는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민호 본부장이 법인 명의로 끌어다 쓴 거액의 보증 대출건들 말인데요. 지금 즉시 리스크 평가 절차 가동하세요. 그 말씀은 보증 조건 미달입니다. 즉각 대출 회수하세요. 박민호 명의로 된 모든 연관 계좌 전면 동결하시고 48시간 내에 원금 전액 상환하라고 통보하십시오. 수화기 너머에서 1초간의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즉각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 시스템상으로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내부 감사실이죠? 네, 윤 대표님. 박민호 본부장 장부, 지금 당장 기습감사 들어가세요. 사무실에 있는 모든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부 압류하시고요. 특히 청담동 전세금 자금 출처랑 해외 계좌로 송금된 내역, 빠져나갈 구멍 없이 완벽하게 증거 확보해서 올감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침대 위로 툭 던졌다. 닫힌 방문 너머로 내 드레스룸을 다 부수고 아기방으로 개조하겠다며 핏대를 세우는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화장대 앞으로 걸어가 립스틱을 집어들고 천천히 입술을 붉게 물들였다. 거울 속 여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월요일 오후. 블라인드 틈새로 스며든 햇살이 서재 바닥에 반듯한 빗살 무늬를 그려내고 있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갑자기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지징. 화면에는 박민호라는 이름이 발작하듯 깜빡거리고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서 10초 넘게 춤을 추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아주 느릿한 동작으로 통화 버튼을 스와이프했다. 지수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극도로 흥분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는 민호의 짐승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너 지금 어디야? 집인데. 왜?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듀얼 모니터 화면 위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감사실의 계좌 추적 데이터를 여유롭게 감상했다. 지금 당장 그 강남 아파트 정우 명의로 돌려. 아니, 안 돼. 금매로 당장 내놔. 부동산에 연락해서 오늘 안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금으로 뽑아내.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수화기 너머 배경음으로는 사무실 집기가 와장창 쏟아지는 소리와 다급하게 뛰어다니는 구두 발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들려왔다. 무슨 일인데? 왜 그렇게 사색이 돼서 난리야? 나는 짐짓 놀란 척하며 말의 속도를 늦췄다. 회사 감사실 미친 새끼들이 단체로 약을 처먹었는지 갑자기 들이닥쳐서 내 장부를 뒤집어 까고 있어. 내 PC랑 서류까지 싹 다 압수당했다고. 그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목소리 끝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가 짙게 배어 있었다. 게다가 은행 쪽에서도 갑자기 대출금 전액 상환하라고 통보가 왔어. 내 계좌까지 싹 다 막혀버려서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다고. 그래. 잔말 말고 일단 그 집부터 팔아서 현금 좀 융통해줘. 지금 당장 급한 불만 끄면 내가 다 알아서 수습할 수 있으니까. 내 말 안 들려? 당장 부동산에 전화하라고. 그는 이 와중에도 자신이 왕이라도 되는 양, 나를 언제든 돈을 뱉어내는 현금 인출기 취급하며 오만한 명령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모니터 한가운데에 최종 산출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총액이 적힌 새빨간 숫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민호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다. 빨리 움직이라니까. 나 지금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당신이 나는 눈을 찌를 듯 선명한 그 붉은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 어마어마한 구멍을 메울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 수화기 너머가 돌연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오직 극도의 공포에 질린 그의 거칠고 탁한 숨소리만이 전파를 타고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화면 위를 맴돌던 손가락을 가볍게 뻗어 새빨간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렀다. 뚝. 통화 화면이 사라지고 스마트폰 액정이 까맣게 죽어버렸다. 서재 안은 다시 완벽한 정막에 휩싸였고
오직 데스크톱 본체의 쿨링팬이 돌아가는 우웅하는 미세한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나는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천장의 조명을 올려다보았다. 20분 뒤 스마트폰이 다시 짧게 진동했다. 전화가 아니라 메시지 알림음이었다. 띠링. 화면을 켜서 확인해 보았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다. 내일 오후 2시 압구정 로데오 거리 앞 카페. 명예 이전 서류 챙겨서 나와라. 2번 말하게 하지 마. 나는 아나무인격인 그 명령조의 텍스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볍게 밀어 올려 답장 없이 메시지 창을 닫아버렸다.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압구정.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카페의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짙게 로스팅된 커피 원두의 씁쓸한 향기를 머금은 에어컨 냉기가 훅 끼쳐왔다. 매장 안은 한산했고 구석구석 노트북을 켜놓고 작업에 몰두하는 젊은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있을 뿐이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창가 쪽 푹신한 소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중요한 친척 결혼식에 갈 때나 꺼내 입는 짙은 보라색 실크 블라우스 차림에 목에는 작년 민호가 제주도 출장길에 사다 준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녀는 양팔을 가슴에 포갠 채 턱을 살짝 치켜들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매섭게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 맞은편으로 다가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의자 다리가 나무 바닥에 긁히며 드르륵 하는 짧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더니 내 빈손에 시선을 꽂았고 순식간에 미간을 팍 구겼다. 서류는 그녀는 인사치레는커녕 앉은 자세조차 고치지 않고 다짜고짜 손바닥을 위로 향해 내밀며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안 가져왔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거두더니 상체를 내 쪽으로 확 기울였다. 목소리는 낮게 깔았지만 억양의 서린 분노는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했다. 윤지수, 너 말고 못 알아들어? 내가 어제 전화로 뭐라 그랬어? 정은의 예비 처가에서 강남 아파트 아니면 파혼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단 말이야. 너 오늘 빈손으로 기어 나온 거 작정하고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겠다는 심산이냐? 어머님, 그 아파트는 제 혼전 재산이에요. 도련님 결혼하는데 제가 그 집을 내놓을 의무는 없어요. 내 목소리는 마치 남의 일이라도 말하듯 한치의 흔들림 없이 평온했다. 내 재산,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끌어올렸다. 내가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온 이상 내 몸뚱이도 다 우리 집안 거야? 내 거가 어딨어? 너 내 꼬라지를 좀 봐라. 그깟 유치원에서 한 달에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주제에 민호가 너 먹여 살리지 않았으면 내가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아보기나 했겠어? 내 몸에 걸친 그 옷부스러기 하나라도 샀겠냐고. 그녀는 갈수록 언성을 높였고 급기야 옆자리에 앉아있던 단발머리 여자가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쏘아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우리 민호 지금 본부장이야. 연봉 3억. 그녀는 손가락 3개를 쫙 펴서 내 콧대 앞까지 들이밀었다. 그 애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명색이 마누라라는 년이 내조는 못할 망정 비어있는 집 하나를 아까워해? 너같이 이기적이고 독한 년은 우리 아들 짝으로 어림도 없어. 그때 직원이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얼음물이 담긴 잔을 시어머니 앞에, 따뜻한 차가 담긴 잔을 내 앞에 내려놓았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챈 직원은 잔을 내려놓자마자 쫓기듯 몸을 돌려 사라졌다. 어머님, 민호 씨 돈은 민호 씨 돈이고 제 집은 제 집이에요. 그 2개를 섞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 마시지는 않고 그저 2 손으로 감싸 쥐어 온기만 느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말이나 되냐고. 시어머니는 내 태도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자기 앞에 얼음물 잔을 확 움켜쥐더니 손목에 힘을 빡 주고 테이블 위로 쾅 하고 내리찍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컵 입구로 물이 왈칵 튀어올랐다. 얼음 덩어리들이 유리벽에 부딪히며 쨍그랑거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차가운 물방울 몇 개가 찻잔을 쥐고 있던 내 손등 위로 튀어 피부 결을 따라 서늘하게 흘러내렸다. 내가 오늘 여기서 딱 결판을 내마 시어머니는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분노로 인해 그녀의 목에는 핏대가 툭 붉어져 있었다. 당장 정우 앞으로 진명에 안 넘길 거면 내일 당장 민호랑 이혼해. 너같이 쥐뿔도 없는 년, 우리 아들 그늘 벗어나면 반지하 단칸방 신세야. 어디 박씨 집안에서 쫓겨나서도 지금처럼 사람 구실하고 사나 두고 보자고. 카페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카운터 뒤에서 우유 거품을 내던 머신 소리마저 1초간 멈춘 듯 했다.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가 앉은 자리로 쏠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손등에 튄 물자국을 내려다보았다. 아주 차가웠다. 나는 테이블 위 냅킨 통에서 냅킨을 한 장 뽑았다. 그리고 아주 느릿한 동작으로 손등의 물기를 조금씩 닦아냈다. 물에 젖은 냅킨은 반듯하게 접어 테이블 모서리에 내려놓았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저 확실히 돈 못 벌죠? 민호 씨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멈칫했다. 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일 줄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다시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 옷깃을 추슬렀다.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나 보네. 알았으면 내일 아침 일찍 정우 데리고 구청 가서 서류 처리해. 나도 막무가내로 구는 시어미는 아니니까 앞으로 너희들.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옆자리에 놓아둔 핸드백 지퍼를 찍 열었다.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의 입구는 이미 뜯겨 있었다.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든 A4 용지 몇 장을 꺼내 그녀 앞으로 슥 밀어주었다. 종이가 나무 테이블 위를 스치는 소리는 아주 가벼웠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맨 위장 상단의 굵은 검은색 글씨로 적힌 제목에 꽂혔다. 그녀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이혼 합의서. 좋아요. 나는 검은색 결제인을 합의서 옆에 내려놓으며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버린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다. 이혼할게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태어나서 처음 보는 외계어라도 마주한 듯 그 5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꼬박 10초가 지나서야 그녀는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두 눈에는 경악이 가득했다. 너 미쳤어. 극도의 충격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다. 내가 감히 이혼을 입에 올려? 이딴 종이 쪼가리 내밀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손가락을 뻗어 합의서의 2번째 장을 톡톡 두드렸다. 제 도장은 이미 찍었어요. 조건은 아주 명확해요. 재산 분할은 포기합니다. 민호 씨 명의로 된 예금, 주식, 자동차, 단 한 푼도 안 받아요. 빈몸으로 나갈게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흑빛으로 변해가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대출 하나 없이 제 돈으로 산 강남 아파트는 제가 가져갑니다. 애초에 그건 어머님 집안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꿈깨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확 내리쳤다. 그 충격에 얼음물잔 안의 얼음들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부딪혔다. 그 아파트를 날로 먹으려고 들어? 그건 우리 박씨 집안 거야. 굴러들어온 돌이 나갈 거면 입고 있는 팬티 한 장까지 다 벗어놓고 나가. 그녀가 이혼 합의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손을 뻗는 찰나 테이블 모서리에 올려둔 내 스마트폰이 징 하고 진동했다. 화면에는 회사 내부 내선 번호가 떠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스피커폰을 켰다. 윤 대표님 이 수화기 너머로 회사 인사 총괄 전무에 깍듯하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허공으로 뻗어나오던 시어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그 호칭을 들은 그녀의 미간이 좁혀지며 눈빛에 찰나의 의구심이 스쳤다. 보고하세요.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스마트폰을 향해 짧게 내뱉었다. 대표님 지시대로 내부 감사실과 법무팀에서 1차 증거 확보를 마쳤습니다.
박민호 본부장이 지난 2년간 직위를 남용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프로젝트 선급금 흐름을 조작했으며 법인 명의로 불법 보증대출을 실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횡령 및 배임 총액은 검찰 송치 기준을 훌쩍 넘겼습니다. 인사총괄 전무의 목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육안으로 보일 만큼 싹 가셨다. 그녀는 의자에 굳은 채로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처분 결과는요, 내가 물었다. 박민호 씨는 10분 전 부로 본부장직에서 공식 파면되었습니다. 현재 보안팀 통제하에 개인 물품을 정리 중입니다. 법무팀에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20분 뒤 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본사 사옥으로 들이닥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내 전산망 권한 전부 차단하고 사원증 출입 통제도 즉각 실행하세요. 네, 윤 대표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화면이 다시 까맣게 죽었다. 시어머니는 생기를 완전히 빨아먹힌 밀랍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만이 가쁜 숨을 따라 위아래로 들썩거렸다. 너 방금 전화통에 대고 저 사람이 뭐라 짓거린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 갈라졌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 대표라니? 파면이라니? 우리 민호가 왜? 나는 미지근하게 식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혀끝에 맴돌던 떫은 마디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기묘한 단맛으로 변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 참, 어머님. 아직 모르셨죠? 나는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깍지 껴 올렸다. 그 연봉 3억에 머리 비상하고 능력 있어서 친척들 앞에서 어머님 어깨에 힘 팍팍 들어가게 해주던 그 잘난 큰아들 말이에요. 방금 제가 회사에서 잘라버렸어요. 너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동작이 어찌나 컸던지 무릎이 테이블 다리를 걷어찼고 그 충격에 얼음물 잔이 완전히 쓰러졌다. 쏟아진 얼음물이 테이블을 타고 흘러 이혼 합의서 끄트머리를 적셨다. 그녀는 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가을바람에 나부끼는 낙엽처럼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내깐년이 뭔데? 내가 민호를 잘라? 우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야. 내가 드디어 미쳐서 나한테 사기극을 벌이는구나. 그 IT 기업 최대 지분을 가진 실소유주가 바로 저희 친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거부권을 쥔 벤처 투자 파트너고요. 왜 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그녀를 평온하게 감상했다. 민호 씨가 본부장 자리까지 올라간 건 제가 결제 서류에 사인했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이 연봉 3억을 받은 것도 제가 허락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허락 안 하려고요.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 위로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숨을 헐떡였고 허둥지둥 가방을 뒤져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호의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받아라 제발 전화 좀 받아. 그녀는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자리가 물에 젖은 이혼 합의서를 쓱 빼내어 다시 서류 봉투 안에 집어넣었다. 이 합의서는 제 변호사 통해서 민호 씨한테 보낼게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 거는 이제 신경 끄셔도 돼요. 조만간 민호 씨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법원에 의해 압류될 테니까요. 회사 돈 횡령한 거 토해내야 하잖아요. 어머님이랑 도련님한테 여윳돈이 좀 있으시면 십시일반 모아서 민호 씨 형사 전문 변호사나 알아봐 주세요. 경제사범은 형량이 꽤 세거든요. 나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몸을 돌려 카페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등 뒤로 울음이 섞인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들려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밀고 나서자 서울의 늦은 오후 햇살이 눈을 찔렀다.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길가에 세워둔 내 차로 걸어갔다. 사흘 뒤 회사 1층 로비. 나는 2층 내부 회랑에 서서 매직미러 너머로 1층 로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민호는 종이 상자 하나를 든 채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에게 양쪽으로 포위되어 회전문 쪽으로 호송당하고 있었다. 정장 재킷은 온데간데 없었고 넥타이는 삐딱하게 풀어 헤쳐져 있었으며
셔츠 단추는 2개나 풀려 있었다. 그가 매일같이 공들여 세우던 포마드 머리는 새집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로비를 바쁘게 오가던 직원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피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가 스피드 게이트 앞에 다다라 습관적으로 주머니를 뒤져 사원증을 찾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다. 보안 요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마스터키를 찍어 게이트를 열어주며 턱짓으로 빨리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고개를 획 돌려 보안 요원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입술을 달싹거려 욕설을 내뱉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초라하게 짐 상자를 끌어안고 매일 아침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통과하던 그 유리문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이 빌딩 숲 모퉁이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뒤 몸을 돌려 대표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 내선 전화가 울렸다. 법무팀 직통 번호였다. 윤 대표님,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 인용 떨어졌습니다. 박민호 명의의 전 은행 계좌 및 증권 계좌 전면 동결 조치 완료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도 법원 집행관을 통해 송달되었습니다. 청담동 그 여자 오피스텔은요? 압류 딱지 붙였습니다. 그 오피스텔 전세금은 법인 보증대출로 치른 거라 불법 자산 은닉에 해당합니다. 경찰 대동해서 세입자 이아름 씨에게 48시간 내 퇴거 명령 내렸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곧바로 법인 계좌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계속 예의주시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열어보았다. 수신 차단 목록에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징그럽게 쌓여 있었다. 전부 민호가 걸어온 것이었다. 사옥에서 쫓겨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친 듯이 나에게 매달려 살려달라고 빌려던 모양이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제 내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담당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윤 대표님, 박민호가 도박빚 갚는데 빼돌린 횡령금 환수건 말입니다만 약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차질이죠? 저희가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박민호 모친 최 여사가 거주 중인 빌라의 전세 보증금을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집행문 들고 집주인을 찾아가 확인해보니 그 전세금 이미 보름 전에 누군가 싹 다 빼갔더군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빼갔답니까? 박정우요. 최 여사의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을 들고 와서 전세 계약 해지하겠다며 몇 억 되는 보증금을 고스란히 들고 날랐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니 그 돈 전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흘러들어갔고 불과 사흘 만에 마진콜 당해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내 손에 꽉 힘이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끔찍이 아끼는 막내 아들이 그저 논팽이인 줄로만 알았지 뼛속까지 도박 중독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큰아들 살리겠다고 자기 노후 자금인 전세금까지 빼서 구멍을 메우려 했겠지만 그 구멍은 이미 막내 아들이 진작에 파먹어 무너져 내린 뒤였다. 보증금이 날아갔으면 그 집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집주인이 이미 명도 소송 걸고 퇴거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보증금이 없으니 지금은 무단 점유 상태거든요. 게다가 저희 쪽에서 제기한 연대보증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겹쳐서 법원에서 곧바로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에 집행관들이 현장으로 압류 딱지 붙이러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4시. 나는 차를 몰아 시어머니가 사는 낡은 빌라촌으로 향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차에 앉아 창문만 살짝 내렸다. 법원 마크가 찍힌 하얀색 승합차 2대가 공동현관 앞에 서 있었다. 유니폼을 입은 집행관 몇 명이 서류철과 빨간색 압류 딱지 뭉치를 들고 젠걸음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위층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당장 안 나가. 여기가 내 집인데 당신들이 뭔데 이딴 걸 덕지덕지 붙여. 시어머니의 쇳소리 섞인 악다구니가 낡은 빌라의 야은 외벽을 뚫고 1층 주차장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아드님 박정우 씨가 이미 전세 보증금 전액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긴 더 이상 사모님 댁이 아닙니다.
법적 고지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집행관의 사무적인 목소리에는 한치의 자비도 없었다. 곧이어 쿵 하고 무거운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처절한 통곡이 터져나왔다. 정우야. 이 천하의 몹쓸 놈의 새끼야. 내가 어떻게 애미 피 같은 돈을 다 들고 날라. 그럼 내 형은 어떡하라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며 울부짖는 소리. 나는 위층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조용히 감상하다가 창문을 올려 바깥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했다. 시동을 걸고 그 구질구질한 동네를 미련 없이 빠져나왔다. 어둠이 내려앉은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나는 거실 러그 위에 앉아 테이블 위에 널브러진 가족 앨범 몇 권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억지로 끌려가 찍어야 했던 위선적인 가족 사진들이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딩동, 딩동, 딩동. 띠띠띠 하는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아니었다. 바깥 복도에서 누르는 비디오폰의 호출음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다가가 벽에 붙은 월패드 모니터를 켰다. 모니터 화면 속에는 민호와 시어머니가 복도에 서 있었다. 민호의 머리칼은 며칠 안 감은 듯 떡져 있었고 두 눈은 퀭하게 파인 채 턱에는 푸르스름한 수염이 덥룩하게 자라 있었다. 그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셔츠는 걸레짝처럼 구겨져 있었고 옷기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의 옆에 선 시어머니는 산발을 한 채 며칠 세족히 10년은 늙어버린 몰골이었다. 그녀는 때 탄 에코백 하나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쥔 채 초점 잃은 동공으로 카메라 렌즈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수야, 지수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민호가 카메라를 향해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문 좀 열어봐. 제발 한 번만 문 좀 열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한 번만 살려줘라. 우리 부부의 정을 봐서라도 제발 회사에 선처 좀 해달라고 말 좀 전해줘. 나 감방 가기 싫어. 제발. 그는 애원하며 육중한 철문을 쾅쾅 두드려댔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푹 꺾이듯 차가운 복도 대리석 바닥 위로 무릎을 꿇었다. 지수야, 애미가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몹쓸 짓 한 거 다 100배 사줘야마. 이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눈물과 콧물을 범벅으로 흘리며 오열했다. 우리 민호 한 번만 용서해 다오. 제 감옥 가면 안 돼. 정우 그 미친놈은 돈 들고 튀었고 나 살던 집도 다 날아갔어. 내가 적선하는 셈치고 이 아파트 팔아서 우리 민호 횡령금 좀 갚아주라. 내가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비다가 급기야 허리를 굽혀 이마를 바닥에 쾅쾅 찧어댔다. 나는 월패드 모니터 앞에 서서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던 두 인간이 지금은 길바닥에 유기견만도 못한 꼴로 엎드려 구걸하는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그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복수에 성공했다는 짜릿한 환희도 없었고 저들의 비참한 몰골을 향한 얄팍한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내 뼛속 깊이 진득하게 들러붙어 있던 피로감이 마침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깊은 해방감만이 자리할 뿐이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도 단 한마디 대답을 하지도 않았다. 나는 손을 뻗어 현관문 도어록 내부 패널의 버튼을 눌렀다. 비. 과거의 비밀번호가 지워졌다. 나는 새로운 숫자 조합을 눌렀다. 그것은 온전한 나만의 진짜 생일이었다. 기계적인 여성의 음성이 안내했다.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나는 몸을 돌렸다. 모니터 속에서 여전히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찍고 있는 참담한 광경은 더 이상 내 시야에 없었다.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고 화려한 네온 사인 불빛이 유리를 통과해 거실 바닥을 아늑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반년이나 기다려서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해온 그 최고급 가죽 소파로 다가가 깊숙이 몸을 묻었다. 역겨운 술 냄새도 날카로운 시어머니의 호통도 숨통을 조이던 그 위선적인 며느리의 도리도 이제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집안의 공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은은한 우디 향의 디퓨저 냄새만이 감돌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두 눈을 감았다.
이 집은 마침내 온전한 나만의 것이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기분으로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